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연명의료 거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8월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에 약사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폭염으로 급성신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임신하면 자녀의 비만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좀 더 존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타인에 의한 연명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노인 10명 중 9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료는 질병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에게는 더 이상의 연명 치료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91.8%가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8.9%보다 높아진 수치로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누구나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었고요. 또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밝혀둘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삶의 질을 최대한 회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치료까지 도와주는 호스피스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명과 질병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고결하게 만든 것도 중요합니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인간다운 죽음이나 사후복지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올해 더위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직 7월인데 온열질 환자가 작년 수준을 넘어선 데다 사망자도 2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한 온열질 환자가 2,042명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공원이나 강, 바다와 같은 휴가지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약사단체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편의성이겠죠.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수호 약사 걸기대회를 갖고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약 확대는 물론 기업형 면대약국이나 의료기관 내 불법 약국 개설, 영리법인 약국 개설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내연 모기도 예년보다 7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채집된 내연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개체수가 평균 8마리로 지난해 28마리보다 71.4%나 적었습니다.
이는 평년 45마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무려 82.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체 모기수도 평균 971마리로 평년 대비 30.2%가 감소했습니다. 무더위로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폭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급성 신부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분석해보니 무더위 탓이었습니다. 서울의대 이면희, 윤영진 교수팀은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서울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한 24,800명의 입원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섭씨 28.8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빈도가 23.3% 증가했으며 이는 남성 고혈압 환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정명진 기자가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겨울에 임신을 하면 자녀의 비만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정자의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연구진은 쥐실험 결과 정자가 추위에 노출되면 더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환자 8,400여 명의 CT 영상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운 시기에 임신해 7월에서 11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갈색 지방 조직이 더 많았는데요. 갈색 지방 조직이 많으면 과체중이나 대사성 질환 발병률도 낮아집니다.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가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거의 모든 운동이 하체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체 운동이 특히 남성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걷기, 조깅, 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남성의 발기부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체지방 연소 효과뿐 아니라 하체 근력도 단련시켜 발기부전의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오래 탈 경우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체형에 맞는 푹신한 안장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조선 한희준 기자가 남성 건강에 좋은 하체 운동을 보도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입맛까지 잃어 균형 잡힌 식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량 비타민C와 유산균의 섭취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전문가들은 식사만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비타민C와 유산균의 섭취를 권합니다. 항산화, 항노화 효능이 있는 비타민C는 순백색의 고용량 제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대표 건강식품인 유산균은 기상 직후 공복에 물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뉴스원의 이영성 기자가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땡볕 속에서 종일 울던 매미, 밤에도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밤잠까지 방해하는 매미지만 예전에는 그런 매미가 5가지 덕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을이 되면 스스로 때를 알고 죽는 신의가 있다고 했죠. 임금이 쓰던 익성관에도 이런 가르침을 담았다죠. 그런 매미 울음소리가 급합니다. 가을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절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참 무덥고 긴 여름, 이제 끝이 보이나 봅니다.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